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리나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대략 15만 7천 호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경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3일이었죠. 또 한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특별히 11.3 대책 후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서 부동산 전매가 가능해진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첫 순서에선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뉴스인뉴스로 출발합니다. 네, 뉴스인뉴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김상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어디고 또 해제에 따른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수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가평과 양평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분양받은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분양받으실 분들의 아파트 계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DTI 제한도 없어졌고 LTV도 40에서 60으로 높아지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조치인데 건설사도 거래만 좀 활발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반길 만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사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서 경기도 등지에서 분양하는 건설사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만큼 기존 미분양 아파트의 소진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 예비 청약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예비 청약자들의 전화 상담보다는 오히려 기존 계약자들의 매물만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설사들 입장에선 기존 계약자들의 물량만 시장에 나오고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자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양인데 상황이 이쯤 되면은 건설사 측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 같거든요. 계약금만 내고선 분양을 받아가라 이런 문구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 털기가 버거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가 인하라는 카드를 들고 나섰습니다. 버블7 지역 중 한 곳인 용인 지역에서는 이미 2개의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용인 신봉지구의 동일아이비는 분양가를 주택형별로 4에서 10%가량 할인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계약자들의 물량 역시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한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금액으로換算하면 최고 9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할인하면서까지 미분양 털기를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또 용인 지성역 인근에서 분양 중인 임강도건도 동일아이빌의 분양가 인하 여파로 결국 분양가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15%에 달하는 분양 금액 할인으로 미분양 물량을 판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다른 경쟁 업체들의 잇따른 분양가 인하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낮추면 온다.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분양가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좀 역으로 잘 카드를 활용을 하면 미분양 물량 위주로 접근을 해볼 때 좋은 재테크 방법이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죠. 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분양가 상태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용인 동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형별로 마이너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분양가가 인하된 미분양 아파트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를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장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장 반응을 살펴가면서 아파트 구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별 매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미분양이 많은 곳에는 또 선절매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분양권 살 때 이 밖에 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면 좀 일러주시죠. 먼저 구입하려는 동과 호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공사 현장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또 가능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지 직접 꼼꼼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 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건설업체 쪽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분양권 거래를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때는 최고 5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건설업체를 방문해서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하면 분양권 거래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낮추고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속출하는 이때 꼼꼼한 현장 답사를 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 꼭 한번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상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투자승부처 현장에 가다 오늘 분양 물건은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에서 분양되는 상업용지인데요. 과연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땅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투자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경제 자유구역 중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청라지구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2020년도에 이곳이 완공되면 국제 업무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일반 상업 용지와 주차장 용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에 조성될 청라지구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경제자유구역인데요. (2003년 8월부터) 시작해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부터 스포츠, 화훼단지와 같은 휴식 공간까지 업무, 주거, 문화, 레저가 복합된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는 동아시아 최고 규모의 국제 업무타운과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국제금융센터, 세계적 규모의 테마파크, 골프장, 최고급 주거단지 등이 조성돼 세계인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국제도시로 변모합니다. 네, 국제 비즈니스 환경이 잘 갖춰진 청라지구. 앞으로 완벽하게 기반 시설을 갖춰서 다국적 기업과 해외 자본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청라지구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앙공원에는 랜드마크인 초고층 시티타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국제금융과 업무, 상업시설, 첨단 레저 스포츠의 기능이 하나로 연계된 초대형 복합시설로 청라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도, 전기, 통신선로 등을 지하에 매설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봇대를 없앴고요. 도로의 온도, 습도 측정으로 도로 안전을 관리하고 오존, 매연가스 경보 기능, CCTV를 통한 도로교통 정보 제공 등 정보통신시설을 완벽히 갖춘 유비쿼터스 도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북쪽 150만여 제곱미터 규모에는 세계적인 프로골퍼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골프장이 2010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27홀 규모로 전체 길이는 1832야드로 각 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가운데는 동서방향으로 총길이 4km, 폭 15m의 수로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물길을 중앙공원 등 단지 내로 연결시켜 수로와 바다를 대로 오가며 관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개발 자체가 호재인 청라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로부터 초고층 타워, 그리고 유비쿼터스가 실현되는 주거지역까지. 그렇다면 이 국제도시의 면모로서 교통 여건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로가 2013년 개통 계획인데요. 서인천 IC와 청라지구를 잇는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 노선이 서인천에서 가정 뉴타운, 청라지구의 동서 직선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공항고속철도 청라역과 영종도와 청라, 서울을 직선으로 이어주는 제3연육도, 송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러한 교통계획들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이 30분에서 1시간 내에 이동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인천 청라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청라지구는 송도, 그다음에 영종과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의 축으로서 2003년 8월에 정부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국제 업무, 그다음에 금융도시와 관광, 레저, 스포츠 단지를 총망라해서 집결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국제도시 성격으로서 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네, 이곳에 시티타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요 시티타워는 그야말로 청라지구의 초대형 이제 복합시설 규모로서 아마 랜드마크 성격으로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m 높이로서 요 지역은 그야말로 청라지구의 중심, 호수공원과 그다음에 동쪽과 서쪽으로 한 3km 구간에 이제 수변공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티타워를 중심으로서 저희 청라지구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급될 용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 공급은 우리 청라지구 내 상업지역과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시티타워 인근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호수공원과 그 다음에 수변공원 특히 지하 1층과 상업용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마 상업용지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커다란 메리트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청라지구 내 중앙공원을 끼고 있는 총 14,282제곱미터 25필지인데요. 상업용지는 23필지 875제곱미터에서 2,250제곱미터로 공급 예정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1,170만 원 선이고요. 주차장 용지는 2필지 각 4,468제곱미터로 공급 예정 가격은 3.3제곱미터당 780만 원대입니다. 네, 청라지구에 공급될 용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아직 공사 현장이지만은요, 10년 후에 완벽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겠죠. 그럼 개발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스튜디오에서 봬요.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인천시 청라지구에 분양되는 상업용지, 과연 어떤 분들이 분양을 받으면 가장 좋을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연구원,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라는 목표로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에 분양이 되는 상업용지,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청라지구 특징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인천시 서구 경서동과 원창동 그리고 또 연희동 일대에 조성되는 청라지구는 총 면적 17.8제곱킬로미터로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송도와 영종지구와 함께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서울과 가깝고 국제금융과 레저, 주거도시로의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8월부터 2013년으로 예정이 돼 있고 총 사업비는 6조 151억 원 규모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또 단독주택 등을 합쳐서 모두 3만 1,000 가구가 건설되고 여기에 9만여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청라지구 중심에는 초고층 국제업무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 주변에는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와 친환경 화훼단지, 또 테마파크형 레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거지가 모두 녹지와 연계돼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청라지구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수변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공원 중앙에 폭 15m의 수로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수로와 바다를 배로 오가면서 관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 베니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한 그 골든베어라는 별칭이 따라붙는 그런 선수죠. 골프계 전설 잭 니콜라스가 직접 설계한 골프장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현장 다녀오신 김지수 아나운서,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2003년에 개발을 시작해서요, 201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라지구는요, 현재 30% 정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GS 건설 등에서 첫 분양을 시작해서요, 2015년까지 3만 1,000여 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현재 10개 정도의 사업장에서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또 기타 기반시설 공사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한창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청라지구, 그중에서도 오늘 볼 분양 매물인 상업지구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구체적인 정보들입니다. 정태희 연구원님. 네, 이번에 공급되는 그 인천 청라지구 상업 및 주차장 용지는 청라지구 내에 중앙호수공원 및 수변공원을 끼고 있는 총 14,282제곱미터 25필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입찰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23필지 875에서 2,250제곱미터로 공급 예정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1,170만 원 선이고 주차장 용지는 두 필지 각 4,468제곱미터로 공급 예정 가격은 3.3제곱미터당 780만 원대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그 주차 전용 건축물로 신축할 경우에 70% 이상을 주차장 면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근린생활시설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일정은 12월 1일에서 2일까지 신청 접수 및 입찰서를 받고 12월 3일 개찰 후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든 입찰 진행 과정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시 청라지구에 15,0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상업용지 또 주차장 용지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 공급이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뭐 청라지구는 자체가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국제업무타운입니다. 청라지구 한 가운데 들어설 국제업무타운은 24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총 6조 2천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동아시아 최대 국제업무 및 금융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국제업무타운 옆에 중앙호수공원에는 청라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450m의 복합타워인 시티타워가 건립될 예정인데요. 2009년 말 설계와 인허가를 거쳐서 2010년 3월 착공, 또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티타워가 완공이 되면 국제금융과 국제업무, 쇼핑타운, 또 첨단 스포츠, 레저시설 등이 하나로 연계된 초대형 복합시설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국제업무타운 또 450m 높이의 시티타워 모두가 청라지구의 랜드마크로 들어설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수 아나운서가요, 작년에 이미 상업용지에 대한 1차 분양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양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반응이 좋았나요? 네, 2007년에 1차로 일반 상업용지 48필지와 또 주차장용지 4필지를 입찰 공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상업용지의 경우에 예정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130만 원이었는데요. 130%의 높은 낙찰률로 1,500만 원에 전 필지가 100% 계약이 완료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용지도 3.3제곱미터당 공급 예정 가격이 760만 원이었는데요. 120%의 높은 낙찰률을 보여서 910만 원대의 4필지 모두 계약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차 분양에서는 모두 높은 경쟁률 속에 100% 계약이 성사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용지가요, 또 청라지구 중에서도 요지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1차 분양 못지않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분양되는 상업용지 바로 옆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못지않은 수로가 생긴다고, 아까 그래서 한국의 베니스 말씀을 하셨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라지구 중앙에 중앙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 공원 가운데에 동서방향으로 총 길이 4km, 폭 15m의 수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서해바다 물길과 단지 내로 흐르는 두 개의 수로를 활용해서 6km에 달하는 기존 하천을 중앙공원과 연계해서 바다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물길을 중앙공원 등 단지 내로 연결시켜서 수로와 바다를 배로 오가며 관광과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분양되는 사업지는 중앙호수공원과 수변공원을 이용한 테마 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물길이 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세계적인 레저, 관광 도시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또 체크를 꼭 해봐야 될 사항이 있죠.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향후 교통개발 계획 어떻게 짜여져 있나요? 네, 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중 서울에서 가장 가까워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편인데요. 네. 현재 북인천 IC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통 호재로는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로가 2013년 개통될 예정인데요. 서인천 IC와 청라지구를 잇는 7.7km 구간의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경인고속도로 노선이 서인천에서 가정뉴타운, 또 청라지구의 동서 직선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 버스체계 BRT의 인천 노선이 2008년 2월 확정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간을 연결하게 됩니다. 더불어 영종지구를 잇는 제2연육교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라지구 교통망은 지속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도국제도시 또 영종 하늘도시와 함께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라지구 내 분양되는 상업용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2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서 분양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부동산 수사부 정태희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이번엔 경매 물건 알아볼 순서죠. 저 멀리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 볼게요. 강동구 둔촌동으로 갑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로 침체됐었던 재건축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의 호재를 그대로 안고 있는 아주 좋은 경매 물건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주공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해 198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재건축 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는데요. 23제곱미터에서 112제곱미터까지 10가지 다양한 면적의 총 181개 동, 5,930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둔촌주공 4단지 428동 401호는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대지 면적 98제곱미터로 총 10층 중 4층에 위치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정남향의 3베이 구조, 방 셋, 욕실 하나의 계단식 현관 구조로 난방은 도시가스 중앙 난방입니다. 네, 둔촌 주공아파트. 현재도 6천여 세대로 단지 규모가 꽤 큰 편인데요. 재건축 후에는 만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서 미니 신도시가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과 교육, 생활 여건의 편리함은 덤으로 따라오겠죠?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이 단지를 끼고 있고요. 인근에 2018년 9호선 올림픽 공원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더블 역세권 아파트로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하남 IC 진입도 수월해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서울과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합니다. 학군도 아주 우수한 편인데요. 단지 내에 둔촌초등학교, 미래초등학교, 동북중고등학교가 있고요. 한산초, 한산중학교, 보성고, 오륜중, 창덕고 등으로 배정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후에는 학교가 하나 더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주변 녹지로는 올림픽공원과 한강시민공원이 가까이에 있어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즐기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하나로마트와 GS마트 같은 할인점과 올림픽 종합스포츠센터, 아산병원, 삼성의료원도 주변에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81년에 입주를 시작해 재건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둔촌주공 4단지 아파트. 오늘 경매 매물로 나온 428동 401호의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봤는데요. 현재 김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봤습니다. 네, 둔촌 주공 4단지 지금 재건축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둔촌 아파트 재건축 진행 상황은 지난 11월 8일 둔촌 중앙아파트 재건축 창립 총회를 마치고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단지의 112제곱미터의 경우에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나요? 지금 112평방미터 지금 아파트 시세는 7억 4천에서 지금 7억 7천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11월 3일 대책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의 하한가 위주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가격대가 지금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가격이 하한가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1981년 입주를 시작한 강동 둔촌 아파트. 재건축과 또 쾌적한 생활 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권리 분석 스튜디오에서 해드릴게요. 스튜디오에서 봬요. 네, 둔촌동의 주공 4단지 아파트,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 리츠옥션 한종태 팀장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둔촌 주공 4단지 현재 재건축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둔촌 주공 4단지 아파트는 지난 10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성인 단계 이후에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등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 준공된 둔촌 주공 1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에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가 시행되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60제곱미터 이하 의무 구성 비율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정부가 123 대책을 발표하여서 둔촌 주공 4단지도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향상되고 투자 심리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용적률도 상향 조정이 되고요. 소형 평형 의무 비율도 지금 완화가 되는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이제 풀리면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둔촌 주공 4단지 역시 지금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둔촌동에 있는 이 전반적인 재건축 아파트들 부동산 경기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네,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이전 정부 때 쏟아진 규제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재건축 단지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급속히 하락하던 둔촌 주공은 10월 하순 금리 인하 발표를 계기로 한두 건 거래가 성사되기 시작했는데요. 123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를 전후해서 대기 매수세의 활발한 활약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물이 회수된 현상과 함께 3, 4천만 원씩 상승된 가격으로 몇 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실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반 주택시장과 다르게 호재가 있는 재건축 시장의 부활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시기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유자금을 보유한 실수요자라면 바닥을 다진 현 시점에서 매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상승된 가격으로 여러 건의 또 그런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완화 약발이 적어도 여기에서는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둔촌동 주공 4단지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 기본 정보 또 챙겨드려야겠죠? 네, 강동구 둔촌동 주공 4단지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해서 198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총 37개 동 2180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76제곱미터부터 112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경매로 나온 둔촌 주공 4단지 428동 401호는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대지 면적 98제곱미터로 전용 면적 대비 대지 면적의 비율이 거의 1대1 수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총 10층 중 4층에 위치하고 방 3개 욕실 하나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3베이 구조에 계단식 현관, 그리고 도시가스, 중앙 난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용 면적과 대지 면적이 99, 98, 1대1 재건축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주변 생활 여건 한번 알아보죠. 김지수 아나운서. 네, 둔촌동 주공 아파트만 2천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로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먼저 주변 녹지를 살펴보면 올림픽공원과 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서 아주 쾌적했습니다. 교육시설은 단지 내 둔촌초교, 위례초교, 동북중고교가 있고요. 한산초, 한산중, 보성고, 오륜중, 창덕고 등으로 배정이 가능해서 학군이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완료되면 학교 용지를 기부 체납할 예정이어서 학교가 하나 더 개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 대형 마트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 편의시설, 게다가 주변 녹지까지 아주 잘 갖춰진 모습인데 교통 여건도 한번 살펴보죠. 다니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네, 먼저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동대로 둔촌 사거리 방향에서 2018년에 개통 예정인 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들어서면 더블 역세권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남 IC로의 접근이 용이해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도 이동이 편리해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도 인근에 있고 하남 IC도 가까워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호재도 있고 주변의 환경도 좋고 많은 분들이 지금 탐을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권리 분석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살펴보면요. 2007년 4월 5일
솔로몬 상호의 저당권 11억 9,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요. 2007년 8월 7일에 중소기업진흥회 가압류 5억 4,286만 300천 원, 2007년 9월 14일 기술신용보증 8억 5천만 원, 2007년 9월 21일 서울보증보험 5천만 원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2007년 9월 28일에 솔로몬 상호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국민은행 5,460여만 원의 가압류가 추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솔로몬 상호가 말소 기준 권리로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말소되기 때문에 낙찰 후에는 권리관계가 깨끗해지는 새 아파트가 됩니다. 또한 현재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 과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낙찰을 받았을 때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배당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가 10억 원이나 하는데요. 3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현재 최저가가 5억 1,200만 원입니다. 네. 만약 최저가인 5억 1,200만 원이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배당은 1순위로 법원 경매 집행 비용 약 701만 원이 배당되고요. 2순위로 솔로몬 상호에 5억 4,981만 원이 배당됩니다. 그 외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고 권리 분석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당히 깨끗한 아파트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억 원이 넘는 비싼 아파트를 지금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긴 왔는데 그 배경이 3번 유찰이 있어요. 왜 3번이나 유찰이 됐습니까? 네, 최근 11월 3일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이전에는 재건축 규제가 심했었습니다. 둔촌주공 4단지의 경우 113 정부 대책 이전에는 재건축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했고요. 특히나 강남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3 대책 이후에는 재건축 사업 진행이 활기를 띠고 있고 아마 재건축 호재와 3번의 유찰로 저렴해진 가격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둔촌주공 4단지 정부의 11.3 대책으로 인해 운명이 완전히 바뀐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3번 유찰이 되면서 최저가가 감정가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되는 건지 주변 시세 한번 알아보죠. 네, 경매 물건과 같은 면적인 112제곱미터는 현재 7억에서 8억 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고요. 2008년 2,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8억에서 9억 원 선에 거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변의 신동아 프라임이나 신성 미소지움 112제곱미터의 경우에는 5억 원 내외로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물건은 재건축이 예상되는 데다가 대지 지분이 98제곱미터나 돼서 일반적인 112제곱미터 아파트와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단순 비교를 하기보다는요, 새로 지어지는 150제곱미터 아파트가 향후 4, 5년 후에는 어떤 가격이 되는지 예상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 기대 아파트로 단순 면적 비교를 해서 시세를 비교해 보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무턱대 놓고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호재는 분명 있는데 낙찰가 써내는 거 이거 지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최근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다른 아파트들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까? 네,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호재와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악재 속에서 낙찰가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낙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같은 주공 4단지 414동 805호 전용 면적 104제곱미터 지분 98제곱미터의 아파트가 9월 20일 낙찰되었는데요. 감정가 9억 원에 낙찰가는 7억 6,600만 원으로 감정가의 85.1% 선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또한 둔촌주공 1단지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지분 86제곱미터인 115동 105의 경우 8월 11일에 낙찰되었는데요. 감정가가 8억 1천만 원이었는데 감정가의 86.9% 선인 7억 4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도 123 재건축 규제 완화 이전에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경매에서는 어느 정도로 낙찰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낙찰 사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입찰에 참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 굳히신 분들을 위해 경매 일정 챙겨드릴게요. 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아파트 428동 401호에 대한 경매는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 5개에서 사건 번호 2007 타경 14241호로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 10억 원에서 3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5억 1,20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51% 수준입니다.
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띠게 된 둔촌동 주공 4단지 아파트 3번 유찰이 되면서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 꼭 한번 입찰에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리치옥션의 한종태 팀장님, 현장 다녀오신 김지수 아나운서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생생한 강의를 통해 투자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Q&A, 지난 시간에 이어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경매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대신에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따라서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될 텐데요. 권리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 경매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실제 그 케이스를 들고 권리 분석 설명을 더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 이론에 대한 그 예행 연습을 마치고 이번엔 실전 문제풀이 정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세입자가 많은 단독주택인데요. 사건 번호 2008 타경 6102번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그 단독주택의 경우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은 그 등기 4건과 임대차 5건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먼저 그 권리 분석을 하면 등기부등본상의 날짜가 가장 빠른 2001년 5월 12일자 남대문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설정된 그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것들은 예고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유치권이라든지 예고 등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소멸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교적 좀 권리 관계가 깨끗한 집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임차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현재 그 임차인이 5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1층에 김유신 씨가 보증금 6,300만 원, 그리고 2층에는 성석재 씨가 9천만 원, 그리고 3층에는 정주영 씨가 8천만 원, 마지막으로 3층 방 한 칸짜리에 김옥분 씨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임차인 그 한수산 씨가 더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지는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권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차후 인도 명령 및 그 강제 집행 등을 할 때 현재 점유자 및 그 사용자를 잘 특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지금 임차인이 4명인데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임차인이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명이나 되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이 낙찰자가 모두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 좀 따져보죠. 네,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2명 있습니다. 바로 그 1997년 2월 1일 그 전입 신고를 한 정주영 씨와 2001년 1월 27일 전입 신고를 한 김옥분 씨인데요. 따라서 그 나머지 3명은 그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전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김옥분 씨는 보증금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요. 보증금 중 1,200만 원을 일단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 중에서 지금 2명이 선순위 임차인이고 또 이 중에 1명이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개념이 2가지나 등장을 하는군요. 먼저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부분인데 먼저 선순위 임차인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조건은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추면 되는데요. 즉 주택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점유를 하면 그 다음 날 새벽 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갖게 되어서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그가 배당받지 못하는 모든 금액은 전액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혹은 점유를 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이들이 배당 요구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새로운 개념이었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지역에 따라 그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는 보증 금액이 다른데요. 2008년 8월 21일 얼마 전이죠. 변경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까지, 그리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소액 임차인이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먼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반드시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그 소액 임차인 요건이 되면 차후 그 배당기일 날 그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 받게 되는데요. 참고해야 할 점은 법 개정 전에 담보 물건이 있으면 그 담보 물건 설정 당시에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최우선 담보 물건인 남대문 새마을금고의 2001년 5월 12일 근저당권이 최우선 그 담보 물건이 되는데요. 그 당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보증금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김옥분 씨의 경우에 1,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서울의 경우에 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 세 가지는 먼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비춰볼 때 이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갖춘 임차인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김옥분 씨 한 분밖에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그 최초 매각가 7억 5,700여만 원인데요. 이 물건의 경우에 한 번 유찰되어서 현재 그 최저 매각가가 6억 600여만 원입니다. 만약 그 최저 매각가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배당은 영순위로 먼저 그 법원 경매 집행 비용으로 540여만 원을 배당하고요. 그 다음에 1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게 되는 김옥분 씨가 1,200만 원을 최우선 배당받게 됩니다. 또 2순위인 남대문 새마을금고의 저당권이 8,4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고요. 다시 김옥분 씨가 2007년 4월 담보물건인 성보투자의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보증금액이 4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그중 1,6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앞서 1,200만 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고요. 이후에 성석재 씨가 9천만 원을 그리고 김유신 씨가 6,300만 원을 배당받게 되고 나머지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그리고 경매 신청 채권자인 성보투자가 배당을 받게 되고 이후엔 배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임차인 정주영 씨와 정주영 씨의 8천만 원과 김옥분 씨의 배당받지 못한 금액 1,4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입찰가를 적어내셔야겠는데, 근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입일이 1997년 2월 1일자로 가장 빠른데 왜 배당에서 빠지는 겁니까? 네, 그 임차인의 배당은 대항력은 물론이거니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요. 네. 정주영 씨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기가 곤란한 겁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뭐 확정일자를 지금 받아두지 않아서 배당은 못 받지만은 그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정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 한수산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죠. 네, 그 한수산 씨의 경우에는 실제 그 적법한 임차인인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만 적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도 곤란하고요. 또한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낙찰 후 인도 명령을 통해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데요. 낙찰자는 그 법률상의 의무는 없지만 통상 그 강제 집행 비용 한도 내에서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임차인에게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집을 비우게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성공 입찰을 위해서는 임차인 관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제 케이스를 들고 오셔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생생한 강의를 해주신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3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올해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건설사의 모럴 해저드 지적이 끊이질 않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만기 연장을 비롯한 정부의 묻지마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분양가를 스스로 낮추는 등 건설사 역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